여기가 나의 하얀 캔버스야. 집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소를 샤갈에 파나요. 저희가 이번에 163점을 기증하게 됐는데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힘들지 않더라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양영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큰 나무가 있으니까 양지보다는 엄지가 많아요. 그늘이 져가지고 키우고 싶은 꽃들이 월등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생할 수 있는 애들은 이제 흙에 심어 놓고, 그런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화분에서 볕 들어올 때는 볕에 놔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세요? 그렇죠. 와, 그럼 손이 많이 가죠. 이거 보면 관리하시는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가드닝에 쓰세요?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면 새벽 예배를 다녀옵니다. 네. 다녀와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머물죠. 보통 2~3시간은 훌쩍 지나가죠. 하루에 2~3시간씩? 네. 여기 와서 이제 물 주는 거 뭐 좀 어려운 일들을 남편이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저희가 한 20년 전에 이 만병초라는 이 나무를 만나서 집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꽃이다 해가지고 둘씩 셋씩 이렇게 입양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추워지면서 저희가 이제 아직 온실이 없어서 보일러실로 이동이 될 그런 나무죠. 이게 이제 새듬이라는 건데요. 네. 이게 형광색이잖아요. 네네. 황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몇 가닥 정도를 심었는데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물 주고 그냥 이렇게 바람 있고 촉촉하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군집을 이루고, 그래서 이런 게 재미있어요. 이게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고 또 봄이 되면 일어나고, 이런 순환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새들이 찾아와요. 몇 년 전에 정말 새가 알을 품고 여기서 그게 웬만큼 아기 새가 자라니까 둥지를 날아가더만요. 날아갈 때 굉장히 서운했죠. 이게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알을 했어. 사이프러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를 사서 입양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아르의 땅을 본다 이러면서 우리가 고흐의 명화 속에 나무를 보고 우리도 고흐를 묵상한다 했더니 8그루가 입양이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얼마까지 한번 키워보자. 근데 이게 이제 겨울 되면 이게 이제 또 보일러실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빈티지. 이건 30년이 됐겠어요. 이건 처음에 저희가 집 리모델링 할 때부터 쓰던,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얼지로 이가에 가면은 뭐 어떤 자재들이 풍성하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제가 엄청 좋아했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곳이 저희 집의 산토리니 정원이에요. 그 산토리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토리니 그 색을 내려고 했는데 페인트가 그런 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채색을 섞어가지고 칠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것도 여기에 걸면 좋겠다 하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천사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천사가 많이 있어요. 도둑될 일은 없겠네요. 지켜줍니다. 초여름에 꽃이 피는 웨딩 수국이고, 여기가 울창하게 벽을 다 이 꽃들이 다 차지할 정도로 풍성하게 피어주는 꽃이에요. 이 소국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이 심지도 않았거든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한 3년 전부터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지금 올해 너무 풍성하게 피어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 집을 처음에 구입했을 적에 여기가 온통 그냥 그 바위와 아주 무수한 나무들이 너무 많았어요. 빽빽하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벽에 있는 이런 나무들은 치우지를 않고 이쪽에 있는 나무를 여기다가 옮겨다가 심고, 말하자면 이제 뒤에 배경으로 큰 나무를 깔자. 제가 사실은 순수 회화를 했어요. 여기가 나의 하얀 캔버스야. 여기다가 채우면서 집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젤 앞에 앉아있는 기분으로 가드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림이 매일 바뀌네요. 계절에 따라. 계절이 주는 선물이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힘들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여기서 꼭 한 컷을 남기고 갑니다.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저희 집에. 저희가 이제 11월이 되면 꼭 그 포인센티아를 놓아요. 계단에. 이게 그 꽃말이 열정, 사랑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워지면은 실내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례할 때까지 또 사이드에 놓고 데코를 하고 감상합니다. 여기다가 못을 치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여기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 오다 가다 연시가 되면은 하나씩 잡수시고 갑니다. 편안하게 따 잡수세요, 그러죠.
이게 지금 포도나무예요. 포도송이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고 싶은데 한 2송이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인이 뭘까 내년에 또 한번 기다려 봐야죠. 여기는 양지예요. 양지. 종일 여기 해가 들어와요. 어떤 나무도 여기다가 한 일주일 정도 나면은 회복이 돼요. 요거는 이제 방아, 식용 방아라고 해서 향이 아주 좋아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부추하고 같이 전도 부쳐 먹을 수도 있고 된장에 넣으면 고소하고 추어탕에도 들어가고 이래요. 이런 게. 네, 안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농장이 있어요. 상치도 심고 네네. 방울토마토도 심고 각종의 그 야채를 요 뒤편에서 한 평 반 정도 되는 데서 전부 소급해서 먹고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 보이는 곳은 캔버스에 그림 그리듯이 이쁘게 꾸며놓고 약간 실용적인 것들은 이제 약간 뒷마당 쪽에 심어가지고 직접 또 드시고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 식물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서 혼자 소라고동 큰 게 있으면은 여기 화분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채송화를 심고 채송화가 거기서 막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막 환호성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유년기 때의 그 추억이 자기의 그 체질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도 생각도 해봤어요. 빈티지도 좋아하시고 네. 흰색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네.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약간 인센스 홀더를 하나 제가 이제 사왔습니다.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네. 그럼 평창동에 원래 살고 계셨었나요? 제가 대학 2학년 정도였었나 봐요. 네네. 저희 은사님이 여기 계셨어요. 평창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몇 사람이 네네. 교수님 댁에 왔다가 네. 서울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내하고도 가까운 곳인데 너무 조용하고 시골에 온 기분이에요.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살얼음이 좀 이렇게 길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옆에 그 밧줄처럼 줄을 잡고 갈 수 있는 밧줄이 되어 있고 네. 그냥 제가 평창동에 그냥 좋아해져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면은 평창동에서 살아야지. 말을 참 잘해야 되나 봅니다. 그 말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강남에서 살았고 네. 강남에 있는 이웃분들은 아니 강북에서 지금 강남으로 이사 오고 그러는데 학군 그렇죠.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꼬로 이런 강남에서 표정으로 남부로. 저를 말렸죠. 저는 저한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현을 한 거죠. 평창동을 많이 돌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집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부동산에서 이거 하나 보도 되겠다. 오세요. 네. 생각하시는 것만큼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이 집이 지형이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벽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사장님 저 이 집 못 사요. 이렇게 큰 집을 제가 어떻게 사요? 남편은 아래에서 이미 집을 위로 이렇게 바라보더니 저보고 살짝 그러더라고요. 야, 귀신 나오겠다. 난 안 올라갈래. 당신만 보고 와 이래요. 네. 그래도 정말 열악한 집이었어요. 많이 낡아 있어요 대문이. 그래서 일단 들어왔는데 그냥 나무들이 그냥 막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관리 안 된. 바위 길을 엉금엉금 올라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너무 집도 어둡고 많이 열악했어요. 가격이 너무 금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구입한 거죠. 그럼 여기가 몇 평이나 되는 거죠? 이게 164평. 집이 거의 한 45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건평이 네. 자리 잡고 있는. 그럼 거의 면적이. 마당이 100평이네요. 그러네요. 일산에 정발산 새 주택단지 집들이 네네. 너무 이쁘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가서 어떤 집들이 있나 집 구경을 좀 하고 네. 좀 공부를 해보자. 순전한 아마추어가 그러다가 어느 제가 그 어떤 집을 발견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집을. 초인종을 눌렸죠. 그래서 모르는 그 주인과 만나가지고 그 집을 어디서 어떻게 지었으며 길을 열어주셨죠.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서, 영감 네, 주셨군요. 팁을 주시고 보통 건축 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단가가 비싸고
을지로에 시장을 나갔더니 별별 재료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이 자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라인을 쭉 돌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다가 하고 보니까 이게 하얗게 해서 약간의 그 그리스 그런 느낌이 나게 된 거죠. 이게 조금씩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손을 많이 본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네.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함께 나눌 때의 그 기쁨의 무게는 배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구나라는 걸 터득하게 됐죠. 제가 저기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 문이 완전히 닫히지가 않더라고요. 네. 마치 하얀- 언제든지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포스팅이 거의 뭐 2,00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페이스북을 알게 됐고 네. 아, 10년 전부터 페이스북이요? 네, 그런데 페이스북은 제가 거기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가 아 이거 말고 인스타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 너무 부담이 없고 좋은 거예요. 네. 또 저처럼 또 어떤 가드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좋은 친구가 생기고 선배님 하면서 젊은 또 세대와도 대화도 되고 DM도 보내고 하는 건가요? 아 보내죠. 어디냐고 여기가 혹시 어디 이거 랜더냐 아니면 카페냐 아 그냥 여기는 소소하게 그냥 가정집이라고 그러면 많이들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기록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썼어요. 그리고 또 나의 그 희망과 그 소망 끊임없이 글로는 적을 수 있잖아요. 그쵸. 적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진 다 이루어진 거예요. 또 안 된 것도 답이에요. 그때 안 되기를 잘했구나. 그런 것도 그때가 있나요? 때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것은 삶에 대한 그 가치를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선생님 와 안에도 너무 앤틱하고 이쁘네요. 그리스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샹들리에도 너무 이쁜데요? 이 샹들리아는 저희가 어디 고물상에서 뼈대 구부러져 가지고 있는 걸 샀어요. 이런 것들을 떼다가 여기다가 달기도 하고 장식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오니까 왕관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이런 거였구나.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입구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거 별거 아닌데 MDF를 붙인 거예요 바깥에. 그 석고기둥을 그런 네. 기분이 나게끔 했죠.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데코를 해봤어요. 여기는 중국 대가라고 장샤오강의 판하고 조로주 루오의 석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루오의 작품들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이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난 길이에서 엠마오 언덕길이죠. 이게 후안 미로의 판화예요. 이런 이제 판화들은 저희 시부님께서 파리에 오래 재불 작가로 계셨는데 거기서 모든 그 작가들의 판화 시리즈를 다 수집하셔가지고 거기서 그 옛날에 60년대 네네. 여러 판화들이 조금 집에 수집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샤갈이죠. 샤갈의 판화예요. 근데 어떻게 샤갈 작품이 집에 있죠? 네, 그때 당시에 네. 파리에서 구입해 마찬가지로? 놓으셨던 걸 저희가 액자를 해서 그려봅니다. 이게 약간 그거 같네요. 천사랑 씨름하는 그 야곱 같은 느낌이 좀 맞습니다. 맞나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 작품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결혼 반지 뭐 다이아몬드 뭐 진주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안 해요. 이제 그러고 왔는데 제가 남편이 어느 날에 당신한테 반지 하나 해줄게. 그때 못 해줬는데 제대로 하나 해줄게.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반지가 필요 없고 오디오를 내가 여보 보고 온 게 있다. 그걸 사주라 해서 그때 당시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이 오디오가 있었어요. 네. 거기 가서 그때 이 오디오를 구입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참 애착하는 거예요. 꽤 됐네요. 이게 아마 한 30년 전에 들어왔을걸요? 고가구 같은 거는 이제 집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자들이 쓰는 금고라고 해요. 주로 그 옛날 대갓집 그런 집에서 장신구나 반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보관했다고 해요.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참 예뻐요.
저거는 그릇 도자기 같은 건가요? 네, 이게 신라톡이에요. 그 나이가 좀 있는 거죠. 이거는 함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반다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오동나무 두께가 아주 두껍고 이게 장식이 굉장히 고급화된 거라고 들었습니다. 엄청 네. 두껍네요, 두툼하고. 네. 주석이 이게 남다르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저 나무로 된 거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저건 뭐죠? 네, 이것도 나이가 훨씬 100년이 넘었죠. 곱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문서암이라고 생각하면 돼. 편지꽂이.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그렇죠. 꽂아놓는 그런...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비들이 얼마나 멋쟁이신지 몰라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의 한류라는 게 그냥 나타난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네. 집에 이렇게 큰 작품이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버님의 작품인데 이게 200호수를 200호예요. 캔버스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최초로 그 한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지와 물감과 계속 덧붙이면서 또 형상을 그려놓고 또 붙이면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많이 그렸어요. 이게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자, 항자, 성자이십니다. 판화의 역사를 처음 시도하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또 한국 판화협회전이라는 걸 창설하셨고 판화의 기초가 되시죠. 우리나라에 50년대에 우리나라에 미술 교과서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찾아뵙고서 사람이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미술 교과서가 생긴 거예요. 신미술이라는 미술 잡지를 50년대에 처음으로 발간을 하셨고 선구자 역할을 하시고 그랬던 그때 당시에 60년대 초에 프랑스를 건너가셔서 프랑스 갤러리의 첫 번째 계약하고서 전속 작가가 되신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칼 격추 사건 때 200호가 넘는 작품을 기념하여 뉴욕의 유엔 본부에 라비에 그게 영구 보존되어 있어요. 한국 작가로서 해외에서 되게 흔히 말하는 K 미술의 위상을 좀 떨쳤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또 다시 재발견이 되어서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소망이 있어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저희가 이번에 163점을 기증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평소 때 그랬어요. 프랑스나 유럽을 다니시면서 거기는 민족적인 유산을 가지고 다 먹고 산다. 삼성 컬렉터에서 한 100여 점을 가지고 계시다가 저번에 그때 기증하실 때에 국현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그곳에 우리가 지금 거기 반복되지 않는 작품들을 거기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도록 다음 세대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증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의 작품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판화를 또 전공하셨고 이건 지금 제목이 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초의 그 대지의 그 기운과 어떤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여기다가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종이가 한 20장 정도가 들어가야만이 나무의 나무결이 음각과 양각이 나타나면서 결을 이루는 것이 다 나오죠. 나무의 결에 맞춰서 한지를 잘라서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경우가 그렇죠. 눌리죠. 눌리고 완전히 이제 건조되면 이제 판을 뜯어내는 거죠. 가드닝을 통해서 한 나무를 살 때 내가 입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자리에서 얘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뭐 향기를 맡을까 색으로 좋아할까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를 헐걸 파서 뿌리를 심을 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안에 돌멩이 자갈 같은 거 다 건져내고 좋은 흙으로 하고 물을 며칠 동안 열심히 돌봐주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내가 내 안에 내 뿌리가 흔들리면은 나의 어떤 정체성이나 가장 소중한 것들이 행여 흔들리는 것보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무 하나에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배우고 나면은 자기 인생도 그렇게 가꾸어져 간다라는 거. 네.